그 뭐지? 저번에 했던 거 중에 혹시 좀 뭐지? 잘 모르겠거나 그런 거 있어요? 다시 해보고 싶은 거? 접선 중에서? 그죠? 없죠? 그러면은 저번 거를 좀 복습을 좀 할게요. 자, 그러니까 접선 했을 때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이거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냐면, 그러니까 접점하고 접선의 기울기.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둘 다 알고 있으면은 접선을 바로 그을 수 있는데 보통 이게 주어지거나 아니면 보통 이거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제 두 개 중에 하나가 주어지는 거니까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가 이거라고 보면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접점을 알고 있을 경우는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t, ft라고 하면 그 y는 fx일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죠. y f 프라임 t. 그러니까 x가 t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쓰고 x 빼기 t 더하기 ft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원래는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울기가 k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f 프라임 x가 k인 x 값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얘인 x 값을 구해서 그럼 이게 t가 되면 t, ft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이쪽은 y k라고 쓰고 x 빼기 t 더하기 ft라고 쓴다는 얘기죠. 이렇게 쓰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요거를 약간 요런 형태로 좀 가져가는 거죠. 이거 두 번째 거를 공통 접선 이 형태로 가는 이 형태. 공통 접선의 형태. 그래서 요거를 썼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기울기가 k라고 하면 그냥 y kx 플러스 어쩌고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 3이면 3이고 4면 4고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는 3x라고 쓰고 플러스 k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얘를 그냥 gx라고 두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y는 fx와 얘가 이제 공통 접선이라는 건 공통적으로 접하면 되는 거니까 이걸 접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은 두 개를 만족하는 거니까 t라고 쓰면 얘는 ft equal gt. 그다음 이쪽은 f 프라임 t equal g 프라임 t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쪽은 그 연립 중에 거친 연립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쪽은 대입법. 그래서 약간 그런 식의 형태도 좀 약간 생각해서 실제로 집어넣어서 뭔가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봐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공통 접선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문제를 풀었었고, 그러면 다음에 이제 보는 게 그거 있죠. 그 어디 갔지? 곡선 밖에죠. 그래서 그 12번 있죠? 10페이지 보시면 12번 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보시면 됩니다. 12번. 13번은 약간 응용 문제긴 하거든요. 13번은 응용 문제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는데 이제 12번 같은 경우를 봤을 때 12번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그러니까 곡선 밖에죠.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게 첫 번째가 접점을 주어지는 경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걔는 제일 쉬웠다. 뭐 이거를 뭐 못하진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진 거야.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그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그게 되는 특정한 x값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공통 접선까지 같이 끌고 들어올 수 있는데 밖에죠. 얘는 실제로 구하는 게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거야. 실제로 구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진짜 그냥 쌤 같은 거 문제집 풀 때 좀 나오긴 하는 건데 얘는 거의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할 줄은 알아야 되지만 나오는 건 거의 뭐냐면 방정식 파트다. 방부등식 파트. 여기서 보통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13번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런 방부등식 파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긴 한데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쓱 있어 그래프가. 그래서 밖에 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을 뭐 A, B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렇게 접해서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를 약간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거죠. 뭐냐면 밖의 점이니까 이 위에 뭔가 있어.
그럼 얘가 y는 fx라고 간다고 생각하면 이쪽에는 점을 모르니까 t라고 두는 거죠. 그럼 얘를 ft라고 두는 거야. 그러니까 문두도 x가 되는 거죠. 문자를 두는 거 주의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이게 나왔으니까 y 이퀄 f 프라임 t죠. t일 때 접선이니까. t일 때 접선이니까 x가 t일 때 접선이니까 이렇게 기울기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x 마이너스 t 플러스 ft라고 쓰는 거죠. 이게 접선인데 이거 위에 a, b가 있어요. 이 접선 위에 a, b. 그래서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b 이퀄 f 프라임 t라고 쓰고 여기는 a 빼기 t 더하기 ft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쓴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이거긴 한데, 얘가 일반적인 교과서의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간단한 게 있어요. 한 줄 정도. 한 줄 정도 더 간단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뭔가 그려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리고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뭐냐면 여기 점이랑 이쪽 점이랑 두 점 간의 기울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하고 여기 점에서의 그냥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뭐 할까? 같잖아. 그래서 그냥 그거 가지고 쓰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하면 기억이 안 나니까 평변하고 순변이 같다. 이것만 기억하면 끝이야. 그냥 이게 끝이야. 저번에 했었니? 이거 했나요? 지난 시간에? 아 그래 기억이 나지 않죠, 그죠? 자, 하여튼간 그래서 이제 얘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만 잡아두면 t-a 분의 얘는 ft-b입니다. 이게 평변이거든요. 그럼 이거 이퀄 순변은 그냥 이거 미분한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거 미분한 거. 그럼 얘는 f'-t. 그러면은 진짜로 이게 넘기잖아. 그럼 ft-b 있잖아. 얘가 t-a 곱하기 f'-t다? 그럼 얘랑 똑같다. 이렇게 넘기면 아니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 도움이 되는 건 아닌데 난 한 번도 이렇게 해가지고 구해본 적은 없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거 이렇게는 안 했거든요. 그냥 요거 가지고 생각해서 가면 한두 줄 정도는 계산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시는 게 제일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애초에 얘는 그런 문제를 그냥 나오는 거는 되게 교과서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은 오히려 이게 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다 치고 여기는 그래서 뭐가 도대체 나오냐 이거야. 이쪽은 이게 t가 변수니까 a랑 b는 그냥 상수란 말이야. 그럼 얘는 변수는 t란 말이죠.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이게 t에 관한 방정식입니다. 방정식. 이게 나와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어주면 t가 나오는 거고요. 그럼 다시 말하면 t니까 t는 그냥 접점이다. t 접점의 x값. 그럼 결국 뭐냐면 방정식을 풀면 이쪽은 접점. 그래서 뭐가 보통 나오냐? 그러니까 방부정식을 그냥 못 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거의 얘는 뭐냐면 그러니까 근의 개수요. 보통 포인트가 근을 그냥 구하는 게 뭐 정확히 얼마라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의 개수를 구해요. 그러면 접점의 개수가 나와요. 그래서 얘가 되게 누구랑 연관이 있을 거냐면 접선의 개수랑 오지게 연관이 있어요. 접선의 개수. 얘랑 엄청나게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구하는 게 되게 목적 있는 문제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거긴 해요. 곡선 밖의 점에서 곡선에 접선을 그었을 때 몇 개를 그을 것인가 라는 거. 접선의 개수. 그러니까 이 문제랑 방정식, 부등식이랑 되게 밀접하게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방정식, 부등식. 이거는 되게 밀접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3번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되게 어려웠던 문제거든요. 물론 지금은 별게 없는데 그래서 이쪽은 방정식 문제는 사실 그래프거든. 그래프랑 같이 해서 이제 뭔가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가장 기본은 12번이겠죠? 12번은 그냥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거의 비슷할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쓱 가시면 돼요. 뭐냐면 그냥 이렇게 있어 그래프가.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0,-4래요.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걸 접선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접선을 만들어. 근데 그 접선을 모르니까 t, t 3승 빼기 2라고 쓰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지. 그 다음에 그냥 되게 거침없이 직각삼각형을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그게 끝이야.
그래서 평변과 순변이 같다. 평변과 순변이 같다. 그러니까 여기 두 점 간의 기울기하고요. 이쪽 점에서 접선이랑 똑같은 거니까 t분의 t3승 그다음 이쪽은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두 개를 빼니까. 그럼 얘가 3t제곱 이거죠. 뭐 이거예요 그냥. 그러면 생각보다 그렇게 막 어렵지 않다? 넘기면 3t3승이고요. 넘기면 2t3승 이퀄 t3승 1이니까 t는 1이다. 얘가 1,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야, 접선의 기울기도 쉽다? 이거 미분하면 돼요. 이게 y값이니까 f 프라임 x니까 얘 미분하면 3t제곱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그냥 접선의 기울기죠. 얘가 이게 접기. 한 큐의 끝이야. 그래서 이거는 구할 줄은 알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구할 줄은 알아야 돼. 그래서 평변과 순변이 같다야. 평변과 순변이 같다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1값 대입하니까 3이에요. 기울기 3. 기울기 3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럼 1, 마이너스를 지나고 기울기가 3이니까 y 이퀄 3이라고 쓰고 x 마이너스 1 빼기 1이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3x라고 쓰고 빼기 4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니까 그 x절편은 3분의 4가 되겠죠. 그러면 0 되는 거니까 y값이.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13번을 그냥 식으로 풀려고 본다면 그러니까 식으로 풀 수 있는 게 있었고 이런 비슷한 게 식으로 못 푸는 게 있었거든요. 13번을 써보긴 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접근이냐면 이거야. 내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여기 있는 걸 풀 수 있다고 하는 거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렇게 만들면 돼요. 아니, 이 문제를 다 풀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접근하긴 해야 돼요. 어쨌든 자 fx 이퀄 x 3승 플러스 3x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디까지 그래프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냥 보는 순간 그냥 바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업을 하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건데 그러면 얘는 모르겠어요. 마이너스 4,a를 지금 마이너스 4,a. 이거 자체가 약간 그 미지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접점을 모르니까 이렇게 둘 수밖에 없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4,a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를 모르니까 이쪽은 t, t3승 플러스 3t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또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t3승 그 다음 플러스 3t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a가 이쪽은 얘를 미분할 거니까 3t제곱 플러스 6t죠. 3t제곱 플러스 6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겁니다. t3승 플러스 3t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a가 되고 여기는 자 3t제곱 플러스 6t라고 쓰시고요. 이쪽은 얘는 t 플러스 4 돼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내가 방부등식 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무조건 풀 때 이거다? 방부등식의 포커스는 무조건 그리기 쉬운 그래프로 분리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을 찾으세요. 그래프 분리야. 그냥 그래프 분리. 그래서 얘를 봤을 때 이게 3t 3승이고요. 4t제곱에 6t제곱이니까 얘는 뭐냐면 10t제곱이고 10t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24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넘기는 거야. 2t 3승 플러스 7t제곱 플러스 24t라고 쓰고 이퀄 마이너스 a라고 쓰는 거죠. 이렇게 분리한 거야. 그럼 y는 얘라는 그래프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쉽게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y는 얘라는 그래프를 갖고 봤을 때 그때 뭐냐면 근이 3개라는 거니까 아마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근이 3개면 그 마이너스 a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가라는 것만 있다고 치면 가만 있으면 가에 대한 조건만 있으면 이렇게 구하는 게 맞았다는 얘기야. 가에 대한 조건만 있으면.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어서 이게 다른 식이거든요. 그냥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 거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접선의 개수를 구할 거면 만나는 접점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를 가지고 파악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방부등식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뭔가를 볼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얘만 가지고 못 푸는 게 나 때문에 못 풀어요. 기울기 곱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른 식으로 좀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그래프를 보고 나서 보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니까 이제 그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원래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가쪽만 있으면 얘를 가지고 극대부터 극소 사이에 a가 존재하면 여기는 교점이 3개 있다고 보면 끝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접선의 개수 문제를 이렇게 풀어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접선과도 연관이 있지만 사실 접선보다는 방부등식 파트 쪽에 있는 게 좀 더 맞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얘는 됐습니다. 이제. 이거는 밖에 점까지 해서 됐어. 그래서 패턴 1과 패턴 2와 패턴 3가 있었죠. 패턴 2, 패턴 3 이렇게. 그래서 접선을 그냥 구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점이 있고요. 이게 존재할 때.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해요. 얘가 존재해요. 접기. 그 다음에 곡선 밖의 점, 곡박점 이렇게 돼요.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이니까 보통 나오는 게 이걸 거고요. 아마 많이 구하는 건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이쪽은 공통 접선 이거를 통해서 뭔가 보는 거를 꽤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아마 얘지 않을까? 얘는 너무 쉬우니까 그냥 대놓고 주기는 그냥 진짜 앞부분에 문제가 나올 거고요. 만약에 일반적으로 나온다고 치면 얘 맞추는 거 해라 라고 할 거고 그냥 공통 접선 해가지고 fx 만들고 gx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됩니다. f'x랑 g'이 똑같아요. 나는 이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다른 것도 이렇게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 포인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에서 방정식 푸는 건 이거밖에 못 풀거든요. 근데 공통 접선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 생각은 이것도 그냥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집어넣는 거. 난 이게 더 낫다고 보게 합니다. 물론 뭐 개인의 선택의 자유겠지만 그래서 이제 문제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해줄게요. 얘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갈 거고 곡선 밖의 점은 평변과 순변이 같다. 평변 순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또 접선의 기울기니까 기울기까지 좀 잘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좀 약간 기억하시면 괜찮지 않나. 근데 얘는 여기보다는 약간 방부등식 파트, 방부등식 파트가 되고 그랬을 때 이쪽은 얘는 뭐냐면 피처링 그래프다. 얘랑 같이 가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거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면 여기 형태에 있는 문제들을 다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렵게 나오는 거 빼고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등급대까지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는 막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정말 충분합니다. 그냥 이건. 그래서 거의 뭐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이 그냥 이 정도만 연결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우린 뭘 알아야 되냐? 진짜 더럽게 약간 되게 잘 나오는 게 있거든요. 엄청나게. 이제 이거 두 개를 할 거야. 하나는 진짜 엄청 많이 볼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그것도 앵간히 보는데 막상 문제 나오면 못 풀어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응용입니다. 이제 응용. 첫 번째 응용은 접선의 응용.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방부등식이랑 연관되는 거라 그랬잖아. 방부등식이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같은 거니까 교점을 봐. 교점 가지고 봐요. 교점을 가지고 보는데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그런 지점. 그러니까 약간 그 바뀌는 경계, 변화의 경계 이게 되게 좀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가 있어. 근데 어떤 점을 지나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맞는단 말이야. 그럼 교점이 없다가 점점 기울기가 바뀜으로써 이게 갑자기 이렇게 접할 때부터 교점이 생기기 시작해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면 교점이 두 개가 생겨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기 때문에 변화의 경계가 접할 때야. 그래서 너네가 뭐 알 수도 있겠지만 접할 때가 답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프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방부등식이야. 근데 그걸 가지고 풀 때 접할 때가 어떤 답인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자, 접선의 응용이라는 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정점이 있어요. 자,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and 곡선 위의 점 사이 관계. 곡선 위의 점. 혹은 밖의 점일 수도 있기는 한데 아마 그 위의 점이라고 무조건 거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정점이 근데 이렇게 쓰면 되겠다. 여기 나오는 그 두 정점이 곡선 위일 수도 있고 곡선 위 또는 곡선 밖일 수도 있어요.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한마디 이런 거죠.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두 정점이 있다고 치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렇게 두 정점 이렇게. 그럼 만약에 밖에 있으면 여기랑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있다는 얘기야. 돼요? 그럼 두 개 점이 있으면 뭐가 생기죠? 직선이 생기죠. 그래서 얘는 여기서 나오는 그 선분과 밀접, 선분과 되게 밀접한 연관을 선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가는데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이렇게 삼각형 넓이야. 삼각형 넓이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의 점이라고 치면 얘가 곡선 위의 점이면 최대값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 밖에 두 점이 있으면 이쪽은 또는 최소값이야. 엄청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말.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가 가장 클 때, 가장 작을 때는 되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접선의 응용이야.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얘입니다. 그러면 자 마찬가지거든요. 둘 똑같아. 뭐냐면 고정이 돼 있으니까 밑변은 일정해. 밑변은 일정한데 그 넓이를 가지고 볼 거면 높이가 있어야 되니까 높이가 제일 크든가 제일 작아야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자 이쪽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점이라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갔다가 어머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만나는 이 점일 때 접할 때 그때가 기준인 거죠. 접할 때. 변화의 경계가 접할 때.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 가장 넓이가 가장 크다라는 거죠. 넓이가 제일 크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게 밖에 있어. 얘 성분이야. 길이야. 그럼 얘는 어쨌든 똑같으니까 높이가 제일 뭐냐면 작으면 되고요. 그럼 허공을 가르다가 처음으로 어머나 하고 이렇게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접할 때 이때가 뭐냐면 여기 삼각형 넓이의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접선의 의미입니다. 다 필요 없어.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얘는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얘야, 거의 이거야. 오지게 중요해. 그러니까 엄청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삼각형 넓이야. 넓이입니다. 자, 이러면 얘는 그냥 이겁니다. 자, 이 선분이죠, 선분의 기울기와 같은 접선을 찾아요. 접선 파인드. 이겠지. 같은 접선 이것만 찾으시면 돼요. 아니 그렇잖아. 이게 뭐 어떤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 그럼 이렇게 딱 돼 있어. 이거래 선분이. 그럼 삼각형 넓이 제일 큰 거 찾으래. 접선이고. 이렇게 이 삼각형. 돼요? 여기 그냥 끝이야. 그러니까 그것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거를 그렇게 막 크게 막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이라고 보시면 봐봐. 16번 볼래요? 16번. 개 쉬워. 이지. 그냥 이거 진짜 너무 쉬워요. 이제부터 그냥 거의 이거예요. 자, 16번을 보면 움직이는 점이래.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요. 대충. 그럼 움직이는 점 P와 직선 x 빼기 y 빼기 10은 0 사이 거리를 최소가 되게 한대. x가 0보다 크다고 하면 아마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만 있을 거고요. 아마 그러면 이쯤 이렇게 있을 거예요. 대충 보면. 그러면은 최소가 되게 한대. 거리가 최소. 그러니까 직선하고 점 사이 거리는 수직거리고요. 그러면 그냥 이게 높이랑 똑같은 말이야. 그럼 얘랑 똑같은 말은 그냥 이쪽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어떤 그런 선분하고요. 선분 두 개가 있으면 이쪽 위에 어떤 그 점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삼각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는 걸 찾으라는 얘기고요. 그럼 여기는 이쪽 직선의 기울기가 1이 될 거니까 그럼 결국은 얘랑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고 있을 때가 이만큼의 거리가 제일 짧을 때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냥 접선의 기울기 1 되는 걸 찾으면 돼요. 그래서 미분에서 1 되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y 프라임이 이쪽은 x 제곱으로 끝이니까 그럼 얘가 그냥 1일 때라는 거죠. 1일 때. 그럼 이쪽으로 갔을 때는 마이너스일 때도 있겠지만 어차피 0보다 큰 쪽이니까 1일 때다라고 쓰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그냥 1이야. 그럼 얘는 그냥 이게 1, 라고 쓰시면 되고요. fx가 3분의 1 x 3승 플러스 3분의 11이니까 1 대입하면 3분의 12니까 4가 되는 거죠. 1,4. 이게 끝이. 그래서 a 더하기 b는 5 이렇게 되는 거죠. 2지. 오지게 2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그럼 오른쪽에 18번도 좀 볼래요? 18번. 그래서 얘는 엄청 잘 나오는 편이야. 엄청 잘 나와. 그냥 진짜. 그래서 그냥 제발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뭔가 넓이가 나왔다. 혹은 뭐 길이가 나왔다 이렇게. 높이 이런 게 나왔다? 그럼 그냥 접선의 응용입니다. 접선의 응용.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17번을 보면 마찬가지야. 이게 이렇게 딱 돼 있을 때 여기 이렇게 두 점이 있어요. 자 이쪽은 PQ가 이렇게 있대. 근데 여기 AC 이렇게. ABC가 이렇게 있어. ABC. 정점이 이거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고요. 2,0이고요. 그 다음 4,4야. 공교롭게도 이렇게 기울기가 3분의 6이고요. 이렇게 기울기가 2분의 4야. 그럼 그냥 이게 일직선이야. 기울기가 그냥 2라는 일직선 위에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그냥 그게 끝이야. 그럼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래. 그럼 쪼개라 그랬잖아 이거를. 삼각형 두 개로 쪼개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얘가 기준이니까 그럼 높이가 제일 지금 뭐냐면 가장 큰 것들. 높이 제일 큰 거. 마지막으로 접할 때. 마지막으로 만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은 얘랑 평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쪽에 기울기가 2니까 결국은 뭐냐면 y 프라임이 뭐 되는 걸 찾으면 되냐면 2 되는 걸 찾으면 끝날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선분과 같은 직선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접선을 구해주면 끝나는 거야. 접선. 그래서 미분에서 2 되는 거 구하면 끝이야. 얼마나 쉬워. 발로 풀겠다. 발로 이렇게. 그럼 여기는 3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x 플러스 이거 되는 거죠. 여기는 3x 제곱 빼기 10x 플러스 2는 0이라고 쓰고 어머나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라고 하는데 두 좌표에 곱만 구하래요. 3분의 2잖아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죠. 돼요? 곱이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가면 돼요. 쉬워요 진짜. 그래서 이런 거 놓치지 마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를 보고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실전 개념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이거죠. 이렇게 그냥 두 정점과 곡선 위의 점 사이에 어떤 거리를 구해도 되고요. 근데 그 거리가 결국은 삼각형 넓이 수배치수니까 혹은 이제 약간 거리라고 봐도 거리. 직선과 어떤 그런 그 곡선 위의 점 사이 거리. 거의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뭐 이 정도로 좀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18번도 마찬가지. y는 x잖아. 그럼 결국은 뭐다? f 프라임 여기 2분의 1일 때 이게 그냥 1이다 이거죠. 이거 얼마나 쉽냐. 발로 풀겠다 그냥 이거예요. 최대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보시면 끝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좀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형태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4번 아마 우리가 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14번은 지금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하고 난 다음에 보는 게 맞거든요. 변곡점이나 이제 그런 거랑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14번은 좀 약간 보류를 하시고 15번이죠. 15번. 그걸 좀 봅시다. 15번 한번 풀어볼래요? 얘는 접선이긴 한데 이 내용이랑 완전히 똑같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한번 해보세요. 15번 한번 풀어보세요. 쓸 동안에 자 봅시다. 얘도 여기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 이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있네? 이쪽이 접선 이렇게 있네? 그러면은 x가 3일 때 접선의 기울기겠네? 까지는 좀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a 가지고 좀 재미 보기가 좀 힘들잖아. 그러면은 여기 볼 수 있는 거는 3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나올 거란 얘기죠. 왜냐면 정확히 식이 있으니까. 왜냐면 y 프라임이 마이너스 3x 제곱이고요. 플러스 8x 빼기 3이란 말이야. 이게 y 프라임이죠. 3을 대입해 그러면. 그럼 24에 3 빼면 21이고요. 여기는 뭐냐 이게? 21에서 9에다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7. 이건 마이너스 6이죠. 그럼 이쪽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다 같은 거죠. 돼요? 그럼 봐봐라. 3대 1이거든요? 3대 1입니다. 3대 1이야. 누가 봐도 3K, 얘 K란 말이야. 지금 얘를, 기울기 마이너스 6인데? 그럼 6K?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문자를 두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이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 이 6K. 그러면 그 순간 여기는 3K분의 6K니까 이쪽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이쪽에 있는 기울기가 뭐냐면
2가 되는 걸 찾으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센스는 가지고 있어야 될 거라는 얘기야. 진짜로. 그래서 맨날 얘기하지만 찍기좌, 직선 기울기 좌표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문자를 두는 걸 줄여야 돼요. 문자. 필요에 따라서 문자도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온갖 걸 문자로 두는 게 아니라 최대한 적게 두는 거죠. 생각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할 수 있는데 나름 괜찮아. 쓸만해요. 그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꼭 뭐 이렇게 꼭 외우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뭔가 어떤 문제를 접근할 때 우리가 뭐 문자를 두는 거나 어떤 기울기나 그런 거를 파악할 때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K분의 6K. 그다음에 그럼 여기는 이게 6K니까 그냥 이렇게 3K. 3대 1이었으니까. 그러면은 기울기가 2다. 그럼 미분에서 2 되는 거 찾으면 되니까 이거 이퀄 2라고 쓰면 되겠네. 라는 거죠. 결국은 방정식을 만족하는 게 3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5는 0일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쓰면 끝날 거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A 값들의 곱을 구하는 거니까 그냥 저것도 2분의 곱이니까 3분의 5다라고 쓰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이런 식이에요. 이제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되게 별게 없어요. 되게. 그래서 뭔가 삼각형 넓이가 나왔다. 그럼 의심하고 또 의심하시면 돼요. 다우트 포인트예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되면 거의 그냥 접선의 응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게 접선의 응용과 연관된 되게 중요한 말이었고요. 넘어가서 법선의 응용입니다. 법선의 응용. 자, 법선의 응용은 법선이란 용어는 절대로 안 나올 거야. 절대로. 네이버 나올 수가 없어요. 법선이란 용어는 없어. 교과서에 없을 거야 아마. 근데 그게 있다? 이게 나오긴 가끔 나와요. 되게 한 몇 년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 뭐냐? 그 20번 있잖아. 20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19번은 그냥 진짜 대놓고 그냥 이거 수직인 직선을 구하라고 나온단 말이야. 그건 아니고 20번 같은 경우는 진짜 가끔 나와. 얘는 진짜로 나와. 근데 나오면 못 풀어.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응용 같은 걸로 그러니까 용어를 만들어두지 않으면 나왔을 때 그 생각이 안 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법선의 법선. 법선의 용입니다. 용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아까는 두 정점이거든. 약간 두 정점? 두 정점이야. 근데 법선은 뭐냐면 그러니까 법선 자체의 뜻이 이거다. 이쪽은 접점을 지나고 얘는 접선의 수직인 거야. 접선의 수직. 접선의 수직이야. 수직의 직선이야. 그래서 한자어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었는데 그 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그 법은 아니거든. 하여튼 그냥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를 좀 본다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냐면 수직이니까 약간 수직하고 접선이랑 되게 연관성 있는 게 얘는 반지름이야. 반지름. 명확하게 이게 반지름. 정말 명확하게. 그래서 나중에 뭔가 너네가 문제를 봤을 때 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 접선이 있잖아. 그럼 무조건 중심 있으면 그으세요. 수직이야. 그냥 자동 보조선이야. 그냥 자동 보조선. 없으면 무조건 긋는 거야. 그러면 이게 반지름하고요. 이쪽은 접선은 무조건 수직이야. 반지름 접선은 무조건 수직이야. 자 그러면 여긴 어떤 식으로 얘가 나올 거냐면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돼요. 자 이제 조건이야. 얘는 정점 하나야. 한 정점. 한 정점이야. 이거야. 그리고 and 곡선 위에 점 똑같아. 곡선 위에 점. 이쪽은 사이에 얘는 거리의 최소값밖에 안 나와.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진짜 정말 장담하는데 이걸 오늘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럼 봐도 몰라. 문제를 봐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나면 절대 모를 수가 없다니까? 근데 파악을 못하면 문제를 못 풉니다. 아예 못 풀어요. 그러니까 아예 못 풀거나 쉽게 풀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이건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미적분하는 친구들도 있으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어디였지? 평가원인가 교육청이나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게 나온 적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법선의 응용 같은 경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 아니 곡선이 있대. 이렇게 있어. 아니 대충 이렇게만 하자. 곡선이 있어. 한 점이 있어요. 거리의 최소값이래. 여기 어딘가인 것 같은데 라는 거야. 근데 정확히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를 도입하냐면 원을 도입해. 피처링 원.
원 이렇게 이걸 도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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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어머나 이렇게 딱 접할 때 이때가 제일 짧을 거예요.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당연히 이걸 어떻게 그냥 안 보고 어떻게 하냐 이걸 못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이 상황을 좀 잘 기억해. 그 상황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두 정점 얘는 선분이 나오니까 그 선분하고 똑같은 기울기를 갖고 있는 접선을 찾으면 되는 거고요. 이쪽은 한 정점이랑 곡선 위의 점 사이 거리 최소값이야. 무조건 최소값. 그래서 얘가 이만큼이 반지름이거든요. 그럼 그냥 이겁니다. 얘를 이렇게 쓰셔야 돼요. 여기까지 같이 와요. 얘는 창조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냥 연결하면 끝인데 얘는 창조할 게 많아. 약간 나이테 같은 거 그려야 되고 그럼 접할 때 이게 수직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관계식은 뭐냐면 반지름과 접선은 수직이다. 이게 식이야. 이게 관계식이야. 얘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아, 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놔야지. 알겠죠? 이거야. 아씨 어제 갑자기 그 지브리 스타일 그거 사진인가? 그게 유행이라던데? 너 해봤니? 안 해봤어요? 아, 너도 안 해봤니? 아 그래요? 아, 이 유행과 그 약간 그게 아니구나. 그치? 어제 해봤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자, 아 그래도 잘 나온 걸로 어떻게든 해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낫긴 하던데 그것도 약간 좀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아. 좀 슬퍼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자 뭐가 됐지? 아 하여튼 그래. 자 이거 반지름과 접선의 수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이니까 그러면 이게 이거거든요. 얘가 y는 fx일 거야. fx. 그리고 얘가 a, b일 거거든요. 그럼 얘는 그냥 이겁니다. 나와 있는 건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나와 있는 건 허허벌판이야. 허허벌판이야. 그냥 진짜로 나와 있는 건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딱 돼 있고 여기 a, b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점이 있어. 그럼 얘랑 이 곡선 위에 점 사이 거리의 최소값을 구한다. 이게 나올 거란 말이죠. 원도 안 나와 있어요. 원이라도 나와 있으면 괜찮거든요. 원이 나와 있으면 그게 힌트야. 근데 원이 안 나와 있거든. 그럼 얘랑 이거 사이 최소값 구하래. 그럼 여기 어딘가 최소값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접선을 그으라는 얘기야. 그럼 나 접점 모르니까 문두두 x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직접 얘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를 잡아서 갈 거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쪽은 자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이쪽은 평균 변화이겠죠. 이렇게 b 이렇게 이게 되는 거죠.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죠.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 그리고 이쪽의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쪽은 f't가 되고요. 그럼 이거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이 관계식.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외우라고 하면 못 외울 거잖아. 야! 이러면서 막 집어치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 이점 할 수 있어 이건. 아니 그래도 보면 이건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두 점 사이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수직이. 이거를 기억하는 반지름과 접선은 수직이다. 당연한 얘기기도 하지만 이게 법선의 응용에서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식으로 세우면 이렇게 나옵니다. 식으로 세우면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지만 나와요.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R라는 두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거의 9대 1은 너무 극단적이잖아. 8대 2죠. 8대1 거야.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얘를 볼 거고요. 얘는 매번 시험에 거의 나올 걸 거의. 그러니까 미분이나 그런 게 들어간다고 하면 거의 시험에 나올 거예요. 꼭 그거 아니라도 그래프랑 연관된 건 되게 잘 나올 거거든요. 그래프랑 연관되면. 그래서 이쪽은 거의 모든 시험에서 한 번씩은 볼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접선을 응용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앞으로 문제 풀 때. 진짜 거의 다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됐는데 이쪽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나오면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발 약간 원을 좀 떠올리시면서 반지름과 접선은 수직이다 정도로 좀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근데 수투도 마찬가지고요. 얘는 미적분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어디서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9번은 그냥 푸시면 됩니다. 얘는 뭐가 없어. 그냥 1,1 지나고 접선과 수직이래. 그럼 f'1분의 여기 1 해놓고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얘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왜냐면 접선과 수직이니까 얘랑 수직일 거면 곱한 게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넘기면은 이제 이쪽에 있는 게 기울기가 되겠죠. 법선의 기울기.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f'1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얘는 뭐 별게 없어. 너무 쉬워. 이건 필요 없는데 20번 문제 20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생각보다 잘 못 푼다는 얘기죠. 그래서 20번 풀고 좀 쉬었다가
그 롤의 정리랑 평가 정리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래프로 넘어가서 뭘 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거랑 같이 보는 게 좀 편하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보는데 막 엄청나게 뭘 하진 않을게요. 오늘은 엄청나게 뭘 하진 않는데 아마 3차 함수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까. 3차 함수. 그래서 4차 함수도 하다 말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해서 기본적인 그래프를 잡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정도까지 해서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20번 보겠습니다.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이렇게 쓱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나오고 x제곱 플러스 3과 역함수에 대해서 원C가 다음 조건 만족한대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쓱 가는 거고 이렇게 쓱 가는 거죠. 쓱 가서 이렇게 해서 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원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데 각각 한 점에서 만나고요. 이렇게 쓱 합니다.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그 넓이는 2x 빼기 6에 의하여 2등분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하더라고. 역함수니까 y는 x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대칭점 얘가 이제 중심이 이렇게 있을 건데 근데 원C의 넓이가 마이너스 2x 빼기 6에 의하여 2등분 되는 거니까 2x 빼기 6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인 거죠. 2x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6이 어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럼 여기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y는 뭐 2x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 원을 2등분 할 거니까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야 이게 중심인데 얘랑 교점일 수밖에 없으니까 연립하겠지.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x 빼기 6 이퀄 0일 거니까 x가 6인 거죠. 그래서 얘가 6,0. 얘를 알았어야 돼.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뭐 문제를 풀지.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그 C의 넓이니까 이쪽 점이든 저쪽 점이든 구해야 돼. 근데 야 역함수 이거 루트는 좀 짜증나니까 짜치니까 y는 쓰고 이렇게 쓰는 게 낫겠지. x제곱 플러스 3이라고. 루트잖아.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얘와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거리. 얘와 얘 사이의 거리야. 거리를 구하는데 그럼 얘가 이거지. 얘랑 수직이니까 이렇게 쓱. 그럼 수직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를 구했다? 얘를 모른다. 모르는데 그냥 이걸 무조건 써야 되겠다. 그럼 t, t제곱 플러스 3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야. 그러니까 아예 못할 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원이라도 주어지면 뭐가 이게 찔끔찔끔 하겠지. 그림은 그리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괜찮아. 그래서 원이 나오면 좀 생각을 해주세요. 이건 그냥 나오면 알잖아. 접선이랑 반지름 수직이다. 그럼 누가 봐도 수직이니까 얘랑 얘 사이 평균 변화를 구하면 t-6분의 t제곱 빼기 3이 될 거니까 이렇게 쓰시는 거고 그럼 곱하기 이거 미분하면 되죠. 접선의 기울기니까 VT 이거 마이너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식을 얻어내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봤을 때 굳이 얘를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수직이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그냥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가 없어.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럼 여기는 2t 3승 빼기 6t가 되고요. 이꼴 넘기니까 마이너스 t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2t 3승 그다음 마이너스 5t가 되고 빼기 6은 0이다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2를 대입하면 16 빼기 10 빼기 6이니까 0이 되네. 그래서 이쪽의 좌표가 2다 라고 쓸 수 있고 그럼 얘가 2니까 4에다 3 더하니까 7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럼 2,7이랑 6,6이니까 얘네 둘 사이 거리는 16에다가 1 더하니까 얘는 17. 그래서 루트 씌우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이 루트 17이니까 이쪽은 17파이다 되는 거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커스는 반지름과 접선은 수직이다. 반지름과 접선은 수직이다. 반지름과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법선은 약간 원이랑 좀 연관 있는 거고요. 나오면 거의 대부분 접선의 응용이긴 한데 얘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것도 좀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맞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봐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20번을 잘 못 풀어요. 그래서 얘는 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원이 안 나오면 더 심하다는 얘기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떤 정점과 곡선 위의 점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보는 거고 걔는 무조건 최소값이 나올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봐주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어느 정도는 정형화돼 있어. 우리가 이제 뭔가 보는 그런 형태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 앞에 있는 1번은 거의 무조건 한 번 시험당 한 번씩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약간 기억해 두시고 혹시 2번 나와도 좀 잘 보자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조금 쉬었다가
평균값 정리 및 롤의 정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미분을 좀 싹 다 끝내고 여기 있는 문제 심화 맛보기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게 작년 거거든요. 다 거의. 그래서 그걸 좀 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어쨌든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죠.